백유읍장은 한나라 시대 유향이 쓴 설원 건본에서 유래한 고사성어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백유가 어머니에게 매를 맞던 중 어머니의 기력이 쇠약해지신 것을 느끼고 슬퍼하며 울었다는 고사를 담고 있으며 훗날 자녀가 부모에게 지극히 효도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한백유는 한나라 양주 사람으로 천성이 효성스러워 항상 어머니의 뜻을 먼저 헤아려 받들었기에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다만 그의 어머니는 매우 엄격하여 아들을 지극히 아끼면서도 때로는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화를 내며 지팡이로 때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백유는 늘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굽혀 매를 맞을 준비를 했으며 어떠한 변명이나 울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매질을 마치고 화가 점차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그는 비로소 온화한 얼굴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머니께 죄를 청했고 그러면 어머니의 노여움도 기품으로 바뀌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또 어떤 일로 화가 나 지팡이를 들어 그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많고 몸이 쇠약해지신 탓에 매는 그의 몸에 닿아도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백유가 갑자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를 매우 이상하게 여겨 그에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너를 때릴 때에는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어찌하여 이리도 슬퍼하느냐? 혹 내가 너무 아프게 때려서 그러는 것이냐? 백유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예전에 매를 맞을 때에는 비록 아픔을 느꼈지만 그것은 어머님의 몸이 건강하시다는 증거였기에 앞으로도 오랫동안 어머님의 사랑을 받으며 곁에서 기쁘게 해드릴 날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여 마음속으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머님께서 저를 때리시는데 조금도 아픔이 느껴지지 않으니 이는 어머님의 기력이 이미 쇠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슬퍼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한백유의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떨어뜨리며 길게 한숨을 내쉬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백, 맞백, 맞이 우두머리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한나라 시대의 효자였던 한백유라는 인물의 이름 일부로 쓰였습니다. 유, 대답할 유, 대답하다라는 뜻을 가지며 여기서는 이름의 일부인 유자입니다. 읍, 울읍,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다라는 뜻입니다. 장, 지팡이 장, 지팡이를 의미하며 동사로 쓰일 때는 지팡이로 때리다, 즉 매질하다라는 뜻도 가집니다. 여기서는 명사 매 또는 매질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중국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바로 백유읍장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냥 옛말 이야기가 아니라 효와 인간관계에 대한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자료에서도 이 이야기에 담긴 문화적 또 철학적 의미를 좀 깊게 다루고 있죠. 자, 그럼 그 숨겨진 의미를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이야기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한백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니께 뭔가 잘못을 했나 봐요. 그래서 회초리를 맞게 됐는데 네, 맞아요. 이전과는 다르게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 전에는 매를 맞아도 안 울더니 오늘은 왜 우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백유 대답이 참 인상 깊어요. 그 대답이 정말 핵심이죠. 뭐라고 했죠? 예전에는 어머니의 매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머니의 기력이 쇠하셔서 매가 아프지가 않네요. 그게 슬퍼서 웁니다. 이렇게요. 와. 바로 이 지점이에요. 백유의 눈물이 어떤 육체적인 고통 아니면 잘못에 대한 반성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아프지 않아서 슬프다니. 그렇죠. 아픔이 없다는 게 슬픔의 근원이 된 거예요. 이건 그 어머니의 약해진 힘, 그러니까 노화, 그리고 생명의 유한함 같은 거를 아들이 정말 직접적으로
아프게 깨닫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 회초리의 강도가 약해진 걸 느끼면서요? 네.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그 매질을 통해서 아, 어머니께 남은 시간이 예전 같지 않구나. 이걸 아주 통렬하게 알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물리적인 감각의 변화, 그 덜 아픔이 오히려 훨씬 더 깊은 정서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어머니의 힘이 약해진 현실 자체가 배규에게는 시간의 흐름, 또 어머니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절실한 깨달음으로 다가왔다는 거네요. 와, 이거는 뭐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의 뭐랄까 계시 같은 거죠. 이 이야기는 효라는 것이 단순히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뭐 물질적으로 잘 봉양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럼 핵심은 뭔가요? 부모님의 존재 자체, 그리고 그분들의 시간, 변화,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정서적 연결, 그리고 공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또 그 공자님 말씀하고도 딱 맞아떨어져요. 부모님의 연세를 항상 기억해서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거든요. 아, 그 말씀이요. 연세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헤아리는 거군요. 네. 부모님의 삶의 여정을 아주 섬세하게 느끼고 그 의미를 헤아리는 능력,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게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호적 효도라는 개념 있잖아요. 상호적 효도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네. 이게 뭐냐면 효라는 게 어떤 위계적인 의무나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자연스러운 정서적 유대,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감사, 여기에 기반한다는 생각이에요. 백유의 동물은 누가 시켜서 하는 효가 아니라 어머니의 변화를 정말 가슴 아프게 공감하는 그 깊은 연결에서 저절로 우러나온 감정의 표현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런 상호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정. 그럼 이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특히 요즘처럼 뭐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는요? 아, 이게 또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보호해주는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시간이 흐르면 결국 우리의 보살핌과 이해가 필요한 어쩌면 연약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보편적인 진실을 딱 보여주잖아요. 물론 물질적인 부양도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부모님의 작은 신체적 변화, 정서적 변화를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 시간을 정서적으로 함께하는 것,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변화 같은 걸까요? 뭐 예전에는 정말 거뜬히 하시던 일을 좀 힘겨워하시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자주 깜빡깜빡하시는 모습, 그런 사소한 변화들 속에서 백유가 느꼈던 것과 비슷한 어떤 시간의 흐름이나 존재의 소중함 같은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정말 그렇겠네요. 결국 이 백유읍장 이야기는요, 효의 본질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동이나 뭐 극단적인 자기희생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부모님의 삶과 시간, 그리고 그 유한함에 대한 깊은 공감과 사랑,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백유의 눈물은 그럼 나약함이 아니군요. 그렇죠.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의 시간과 변화를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얻게 되는 뭐랄까 슬픔이 섞인 지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짧은 이야기인데 정말 많이 생각을 하게 되네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 너머에 있는 진심, 공감의 중요성,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백유가 어머니의 그 약해진 매질에서 시간의 흐름과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듯이 당신은 일상 속에서 아주 사소한 순간들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변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흘러가는 시간의 무게를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